자, 이번 파트는요, 여러분들이 패시브 분류표를 만들 때 더 부가적으로 힌트를 드리려고 이제 만든 슬라이드입니다. 우리 교재에 있는 부동산 이외에 예시를 하나 제가 더 가져와 봤고요. 분류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를 가지고 왔죠. 미스 페레그린과 이상한 아이들인가요? 이 영화 있고요. 가위손, 비틀주스, 크리스마스 악몽, 유령신부, 배트맨, 슬리피 할로우, 프랑켄위니, 찰리와 초콜릿 공장. 제가 좋아하는 팀 버튼 감독의 영화를 모두 다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 분류 대상에 대한 개념을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유령 신부다. 유령인가? 결혼식의 신부인가? 어떻게 분석할지 막막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우리가 이 영화에 대해서 설명해 줄 때 어떠한 요소를 생각할까? 우리가 이 영화를 기억하거나 찾을 때 무엇으로 찾을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영화에 대한 정보를 함께 보겠습니다. 이 경우 배트맨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분류에 필요하다고 선정한 속성으로는 그 후보가 되겠죠. 전체 관람가, 이용 관람 등급이고요. 89년에 개봉을 했고 영화 장르로는 판타지 그리고 범죄 영화가 됩니다. 그리고 그 상영 시간은 2시간 6분 정도 되겠죠. 자, 1989년에 개봉일이 좀 더 자세히 나와 있고요. 감독은 팀 버튼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다 팀 버튼 감독의 영화만 가져왔기 때문에 그 감독도 분류 기준 중에 하나로 고려될 수는 있긴 하겠지만 이 경우에는 팀 버튼 감독으로 분류를 해봐야 전혀 구분이 없겠죠. 자, 음악 그리고 원작 그리고 수상작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여기 보면 출연진 뭐 등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저는 이 중에서 어떤 것을 이제 분류에 필요한 패시시라고 뽑을까 고민을 하겠죠. 그 중에서 4가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만약에 영화 자료를 관리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거기에 분류 체계를 집어넣는다고 한다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개봉 시기와 장르 그리고 캐릭터 관람 대상을 분류 기준으로 하겠다라고 결정을 한 것입니다. 제가 관리하는 시스템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은 이 4가지에 관심이 있겠다라고 본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것이 그 영화 작품을 분석한 것이라고 한다면 실제 그 영화의 장르가 무엇인가, 영화의 관람 대상은 누구인가에 따라서 특정 이용자가 이용을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고요. 또 자신의 취향에 맞는 영화를 선택할 수도 있고 자신의 취향에 맞는 영화가 없으면 뭐 다른 제가 관리한 영화 시스템이 아니라 다른 시스템으로 갈 수도 있겠죠. 이렇게 이제 4가지를 선택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개봉 시기와 장르, 상영 시간, 관람 대상 뭐 이렇게 본다면 개봉 시기는 보면은 제가 이렇게 그 연도의 범위로 놔뒀죠. 왜냐하면 지금 제가 영화를 고른 것은 실제로 이제 빠지는 연도도 있지만 앞으로 이 감독이 영화를 계속 더 많이 만든다고 했을 때 추가적으로 이제 다른 개봉 시기를 가질 수도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한 것이겠죠. 이 경우에는 이제 이 감독이 첫 영화를 86년 이후에 만들었다면 앞선 그 항목은 수정할 필요가 없겠지만 나중에 2020년 이후에 2001년이나 2025년, 뭐 2030년 이때까지도 계속 영화를 만든다면 이 분류표의 구분지는 추가가 되어야겠죠. 자, 장르입니다. 이렇게 공포, 스릴러, 드라마 이런 식으로 이제 장르를 구분해 놓았고요. 상영 시간도 이렇게 해놨습니다. 만약에 이 감독이 정말 210분 이상이 되는 긴 영화를 만든다면 이 부분도 또 업데이트가 되어야겠죠. 자, 관람 대상이고요. 관람 대상은 관람 등급을 우리가 그 법률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그 관람 대상은 없겠죠. 근데 만약에 그 영상물 그 등급을 관리하는 곳에서 관람 대상의 유형을 바꾼다면 역시 이 부분도 이제 함께 업데이트 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전 여기에 이제 기호를 넣었습니다. 저는 분류 기호를 이제 그 패시브마다 다르게 넣지 않고 똑같이
개봉 시기도 1부터 7까지, 장르는 1부터 8까지, 상영 시간은 1부터 6까지, 관람 대상은 1부터 4까지. 그 맥주 분류 체계와 유사하게 이렇게 아라비아 숫자로만 두었고요.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 나는 개봉 시기는 아라비아 숫자로 하고 장르는 뭐 ABC로 하겠다라고 하면 이제 다르게 둘 수도 있습니다. 물론 다르게 뒀을 때 장단점이 있겠죠. 예를 들면 아라비아 숫자로만 하면 눈으로 봤을 때 균일하게 인식할 수 있고 간결하고 보기에 편할 수 있겠죠. 그런데 뭐 만약에 개봉 시기는 1로 놓고 장르는 A로 놨다면 1A, 뭐 A1 이렇게 순서가 바뀌어도 1은 개봉이야, A는 장르야 이렇게 표현력이 높아지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기호 자체도 기호가 나타낸 특성에 따라 이제 이용자가 그 분류를 이용하는데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 정도는 이제 언급을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패시 결합 순서를 정할 텐데요. 자, 여러분들도 패시 결합 순서를 정할 텐데 그때 왜 그렇게 결합 순서를 정했는지, 정한 패시 결합 순서에 따라서 자료가 어떻게 정렬이 되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겠죠. 저는 이 순서대로 장르를 맨 앞으로 두고 다음이 관람 대상, 개봉 시기, 상영 시간으로 뒀는데요. 예를 들어 이제 이분이 영화를 찾는다고 하면 먼저 이 영화가 환타지인지 뭐 모험인지 이런 것들을 먼저 찾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환타지 영화인데 중학생이에요. 그럼 고등학생 관람가는 못 보겠죠. 뭐 이런 식으로 관람 대상별로 한 번 더 걸러주고 그 다음에 나는 내가 고른 것 중에 최신작이 좋다라고 하면 개봉 시기에 따라서 한 번 더 걸러줄 수 있고요. 나는 뭐 길어도 좋으니까 내가 가장 마음에 드는 걸 고르겠다라고 하든지 아니면 나는 지금 1시간 반밖에 없으니까 긴 영화는 어렵겠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마지막으로 상영 시간을 보고 원하는 정보를 선택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나는 최신 영화를 먼저 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장르에 어떻게 되든 나는 2010년 이후의 영화를 먼저 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패시 결합 순서가 이렇게 바뀌겠죠. 자, 한번 앞으로 돌아가 볼까요? 자, 패시 결합 순서의 맨 앞에 장르가 온다면 이용자는 먼저 장르를 골라야겠죠. 그런데 개봉 시기가 앞으로 온다면 이용자는 나는 최신 영화 혹은 뭐 몇 년도에 개봉된 영화 이렇게 먼저 개봉 시기에 따라서 자료를 고를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럼 패시 결합 순서를 제가 정했죠? 그리고 본표, 배열 순서도 정하게 됩니다. 만약에 본표, 배열 순서가 패시 결합 순서랑 똑같다라고 한다면 그냥 이렇게 둬도 되고요. 만약에 본표, 배열 순서가 패시 결합 순서랑 다르다라고 하면 본표, 배열 순서는 여러분이 만든 분류표 거기에 있을 테니까 한눈에 볼 수 있겠죠. 그러면 패시, 배열 순서는 서문이나 혹은 이제 분류표 그 윗부분에 이런 순서로 패시를 결합한다. 이렇게 별도로 적어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 다 만들었으면 이제 분류표 서문을 작성해야겠죠. 여러분들이 작성한 분류표를 설명해주는 서문을 간략히 작성해 봅니다. 저는 예를 들면 이렇게 작성했습니다. 이 분류표는 팀 버튼 감독의 영화를 골라보기 위해 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패시 분류표로서 원하는 방식으로 영화를 찾을 수 있는데요. 패시 결합에 별도의 제약은 두지 않았고요. 장르별로 찾고 싶으면 장르 패시를 먼저 찾을 수 있고요. 최신 영화를 찾고 싶으면 개봉 시기 패시를 먼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예시에서는 장르 패시를 맨 앞에다가 이제 뒀으니까 그렇게 분류 기호를 일단 구축을 하면 이용자는 장르를 가장 먼저 찾게 되겠죠. 색인도 시범적으로 넣어 보았습니다. 색인은 기존에 본표에 나와 있던, 그러니까 여기 앞부분이죠. 이렇게 항목이 8개, 그리고 4개, 다음에 7개, 6개, 뭐 그 개별 항목으로 모두 다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칸이 좁아서
예시로 각각의 패시트의 맨 위에 3가지를 가져왔습니다. 자, 색이는 이게 장르인지 관람 대상인지 패시트과 그 분류표의 구조를 잘 모르는 경우에는 색인이 편리한데요. 여러분들이 보는 책의 권말 부록과도 유사하죠.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앞부분을 숫자를 먼저 둘 것인가, 뭐 글자를 먼저 둘 것인가, 이것도 이제 결정을 할 수 있는데, 저는 이제 숫자를 먼저 앞에다 올렸죠. 그래서 1이 먼저 가 있고, 1, 2, 다음에 1, 5, 다음에 1, 9, 8, 다음에 1, 9, 9, 뭐 1, 9, 9, 1 다음에 1, 9, 9, 6, 1 다음에 뭐 6 쭉 해놨고요. 기역, 디귿, 리을, 지읒 이렇게 자모순으로 배열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공포 영화를 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제 이 공포를 먼저 찾은 다음에 여기에 이제 장르의 1번을 찾아갈 수 있겠죠. 여기서는 별도로 그 패시트에 기호를 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패시트 이름 맨 앞에 거를 하나 따와서 이렇게 색인에 넣었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1번이지만 개 1 이렇게 돼 있으면은 개봉 시기에 1번을 찾아가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분류하는 담당자가 분류표를 보고 이제 자기가 만든 분류표에 어느 항목으로 갈지 결정을 하게 되겠죠. 사실 여러분이나 제가 만든 시범적인 분류표는 한눈에 다 보이기 때문에 굳이 색인을 넣지 않아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분류표가 몇백 페이지, 몇천 페이지 혹은 몇십 페이지만 가도 해당되는 항목이 어디에 있는지 바로 알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색인이 더욱더 유용하겠죠. 만약에 패시트에 이렇게 기호를 준다면 장르 패시트에 G, 관람 대상의 U, 상영 시간의 T, 개봉 시기의 P 이렇게 줬다면은 아까 제가 장, 관 이렇게 넣은 대신에 이 패시트 기호를 앞에다 둬서 이제 색인에 둘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90분에서 120분 미만 영화 항목을 분류하고자 한다면 T3을 가져갈 수 있겠죠. 그러면 시범적으로 한번 분류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상한 날의 앨리스라는 영화를 한번 분류를 해보죠. 그러면 여기는 환타지니까요. 환타지 영화 8번을 고르고요. 전체 관람가죠. 그래서 1을 고르고 2010년이니까 개봉 시기는 이렇게 하고요. 상영 시간은 1시간 50분 이렇게 돼서 이걸 고르면 8, 1, 5, 3 이렇게 시범적으로 분류를 하게 됩니다. 유령 신부도 해보겠습니다. 자, 이 경우는 판타지이기도 하고 로맨스이기도 한데요. 일단 2개를 고르겠습니다. 그리고 전체 관람가고요. 2005년 개봉이니까 이렇게 했죠. 그리고 60에서 1시간 18분이니까 한 78분 정도 되겠죠. 그래서 이걸 골랐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2개를 골라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럴 때는 그 기관의 원칙에 따라 분류 담당자의 기준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이럴 수 있죠. 로맨스를 먼저 분류를 하겠다. 그럼 3만 선택할 수 있고, 환타지, 우리는 환타지를 다른 주제랑 같이 있을 때 환타지만 하겠다라면 8을 고를 수도 있겠죠. 또는 2개의 장르에 다 적용이 됐을 때 기호가 앞선 것부터 하겠다라고 하면 또 3을 고를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둘 다 골라주겠다라고 하면은 3과 8을 다 골라야겠죠. 그런데 3, 8, 1, 4, 2 해버리면 분류 기호가 5자리가 돼서 이게 3이 로맨스고 나중에 8이 뭔지 어느 패시트에서 나온 기호인지 이 기호가 모두 다 아라비아 숫자이기 때문에 구분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도 표현할 수 있겠죠. 만약에 그러면은 이거는 괄호가 있으니까 이건 전체 다 첫 번째 패시 장르인데 3하고 8 모두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요. 이것은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괄호가 있으니까 이게 통째로 첫 번째 패시시구나 라고 인식할 수 있고요. 기계가 처리를 할 때는 괄호 안의 것을 먼저 처리하도록 규칙을 정함으로써 기계 처리도 가능해지고요. 만약에 이 자료를 물리적으로 서가에 배열해야 한다고 하면 앞에 나온 번호를 기준으로 배열을 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규칙을 세울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 더 분류해 볼까요? 자, 이 경우에도 드라마와 판타지 둘 다 되죠. 그래서
아까 설명한 바와 같이 저는 2개 다 골라주기로 했고요. 다음은 15세 이상 관람가고요. 90년에 개봉했고 그리고 한 105분 정도 되니까 28하고 3, 1, 3 이렇게 됐습니다. 만약에 나는 이렇게 2개를 하고 싶지 않다 또는 이 기관의 어떤 특징, 그 정책상 1개만 한다고 하면 뭐 2, 3, 1, 3 뭐 이렇게도 가능할 것입니다. 제가 분류한 것들을 이렇게 예시를 들었죠. 자, 이것은 이제 2개씩 분류한 경우에 제가 이제 그 물리적으로는 한 곳밖에 안 되지만 시스템에서 배열할 때는 여러 곳에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뭐 가위소는 2일 때 한번 나오고 8일 때 한번 나오고 유령신부도 3일 때 한번 나오고 8일 때 한번 나오고 이렇게 되면 가위손을 판타지로 찾는 사람도 찾을 수 있고 드라마로 찾는 사람도 찾을 수 있겠죠. 자, 여기까지 우리가 교재도 3장을 전체적으로 봤고요. 패시 분류표도 만들어 봤고 만들어 본 패시 분류표로 분류도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새로 분류표를 만드는 것 그리고 그게 우리가 많이 봐왔던 계층형이 아니라 패시시라는 게 낯설 수도 있는데요. 패시 분류표는 매우 편리하고 지금도 여러 가지 제품 분류나 인터넷 쇼핑몰 또는 정보 시스템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류표를 계층형 또는 패시스로 만드는 방법을 둘 다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